거 연장선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 자, 그럼 우리 저번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중근까지 했었어. 그럼 허근을 가지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지? 요거 해보면 되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 다 골라라. 다 해보면 되죠? 얘는 짝수차 아니니까 9 마이너스 4ac 9 더하기 4니까 양수. 이렇게 다 해보면 돼. 얘는 짝수차 되네. 4 마이너스 ac 음수. 이렇게 다 옆에 적어보면 되죠. 이거 너네가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짝수차는 뭐 이런 식으로 적을게. 얘도 짝수차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36에서 마이너스 ac 0이네. 얘는 중근.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차 아닌 거는 4ac 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음수. 왜냐면 지금 딱 첫 문제였어. 그럼 이거 허근 뭐예요? 니은이랑 비을 4번입니다. 쉬워요, 쉬워. 자, 여기 유형 8은 어려운 거 없어서 쭉 넘어가고 유형 9 볼게. 자, 581번 읽어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a, b를 구하래. 여기 밑줄.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이런 문제들 푸는 순서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중근 가진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중근이라는 워딩 있으면 보자마자 뭐 해야 돼? 판별식은 0이다. 요거 일단 해야겠지? 그럼 해볼게. 요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림차수를 정리해야 돼.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2kx, 여기 2x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내림차수를 정리해볼게.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x로 묶어줘야죠. 2 먼저 쓸게. 2 마이너스 2k x. 요거랑 요거 정리한 거야. x로 묶은 거. 나머지는 다 x 없으니까 뒤에 상수항 자리. 이렇게. 그럼 사실 요거 2로 또 묶을 수 있잖아.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왜 이렇게 했냐면 짝수처럼 하려고. 지금 x의 개수가 2의 배수네. 그럼 짝수차 할 수 있죠. 1-k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이다. 중근이니까. 그럼 정리해볼게. 1-2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요런 거 막 다 쓰기 너무 자리가 부족하고 길면 그냥 요 중간 가장 생략하고 다 정리된 것만 적어도 돼. 그러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k로 묶으면 요렇게 되고 없어. 마이너스 b 플러스 2 요렇게 되네. 맞죠? 이거 그냥 전개해서 한 거야. 자, 1번이 중근인 거 확인했으면 2번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요런 말 있잖아. 그럼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어. 요 말이 있으면 k에 대한 무슨 식이었어? 항등식. 그치? 항등식 나오면 항상 어떻게 불러 했어? 요 이 값에 관해 관계없이라고 하면 요 이 값에 대해서 묶으라고 했잖아. 내가 이미 묶어서 쓰긴 했는데 계산할 때 그냥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k 요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요 말을 보자마자 바로 k로 묶어버리면 돼. 이렇게 묶었지. 묶은 게 요 다음 단계. k로 묶은 거. 그러면 세 번째 뭐 하면 돼? 계수 비교법 하면 돼. 우리 항등식 푸는 방법 두 가지 있었잖아. 계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 계수 비교법은 그냥 요게 왼쪽이 좌항이 0이면은 요 개수가 0이고 얘도 0이다 하는 거였고, 뭐 수치 대입법은 실제로 숫자 하나씩 넣어보는 거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0 만족시키려면 a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없어질 거고 b는 2여야겠네. 그럼 0 만족하겠네. 그쵸? 그럼 두 개 더하면 3번이겠네요. 답 0. 됐지요? 자, 다음. 자, 이거 한번 볼게. 자, 한번 이런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은 읽어볼게. 584번. 어떤 x, y에 대한 2차식이 있대. x에 대한 식도 아니고 y에 대한 식도 아니고 둘 다 있는 식인데 요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된대. 그러니까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실수 k의 값은 요런 문제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 자, 위에 한번 볼게.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요런 거잖아. 뭐 예를 들어 x에 대해서 인수분해 된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근이 1이나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우리 눈으로 되는 거는 요 근이 실수일 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뭐 예를 들어 2가 1 곱하기 2라는 거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오늘 우리가 하는 게 뭐였어? 근의 공식이었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내가 x값을 구하고 싶어.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x값을 바로 알 수 있지만 안 되면 x값을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 근의 공식 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를 안 해도 실제 근의 공식에 넣어보면 1이랑 2가 나올 거야. 이거 한번 해보면 얘는 b가 마3 a가 1, c가 2잖아. 그럼 실제로 a 자리에 1 넣고 b 자리에 마3이니까 3 넣고 3, 3, 9 마이너스 4 ac 그럼 어때? 여기에 8 뺐으니까 1이지 1 9 빼기 8이라서 1이지. 그러면 2에다가 3 플러스 1 그럼 2거나 2에다가 3 마이너스 1 이렇게 둘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진짜 집어넣어도 요 1이나 2라는 근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실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야? 이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의 공식을 쓰는 거는 제곱수가 안 되지. 그래서 루트를 달고 나오잖아, 근에. 루트를 달고 나오면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지.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몇 곱하기 몇이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서 근의 공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이 안에가 제곱수라는 거야. 제곱수라는 건 루트가 없어진다는 거지. 얘도 9 빼기 8이니까 1이잖아. 그럼 1도 1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그냥 없어져. 그래서 1 또는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루트 안의 값이 이 루트 안의 제곱값 루트 안의 값이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야. 제곱수. 그래서 여기 적혀있지. 두 1차식의 곱이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이 근의 공식을 했을 때 이 근의 값이 실수여야 돼. 근의 공식을 했을 때 근의 값이 실수여야 돼. 실수이려면 루트 안의 값이 제곱수여야 돼. 루트가 없어야 되니까. 루트 안의 값이 어떤 숫자가 있으면 실수가 아니고 무리수인 거잖아. 실수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 루트 없어지려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한번 문제를 볼게. 일단 이거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x랑 y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애들은 그냥 하나 정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였어. 지금 둘이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뭐 x로 정리해볼게. 그럼 x제곱 일단 얘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xy 6x 있으니까 뭘로 할까? 마이너스 2로 묶어. y 마이너스 3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근데 나머지 x 없는 거 다 적는 거야. k 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5 이거 그냥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 근의 공식에 근호안이 제곱수일 것. 근의 공식에 근의 안이 제곱수여야지 루트가 사라지면서 근이 실수가 되겠지? 그래서 근의 공식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근데 얘는 어때? 짝수차네. 앞에 2배가 있으니까 그럼 짝수차 근의 공식 할 수 있지? 짝수차 근의 공식 뭐였어? 2a분의가 아니고 a분의였잖아. 그러니까 분모 없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y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지. b 적을 때는 이 전체가 아니고 2로 나눈 이 b 프라임을 적는 거였어. 짝수차일 때.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y인데 플러스 18y가 있으니까 플러스 12y. 9인데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럼 이건 적지 말고 번외로. 그러면 지금 근이 이거인 거야. 근이 y-3 풀마 루트 1-k 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4인 거야. 복잡하지만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지?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그럼 만약에 근이 이거 두 개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듣지 말고 그냥 한번 눈으로 봐. 이해해야 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근이 이거 두 개면 인수분해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쨌든 식 두 개, 1차식 두 개로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 우리 근 1, 2일 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나도 이거 근일 때 x에서 그냥 뺀 거야. 플러스일 때 한 번, 마이너스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거 밑에 문제에서 1차식 물어보는 거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그냥 근해 공식만 한 거야. 근데 조건이 뭐였어? 근호 아닌 제곱수일 거. 요게 제곱수일 거. 제곱수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럼 완전 제곱식일 때 뭐였지? 판별식은 0이다. 요거 쓰라 했지. 중근이니까. 요거 쓰면 끝이지. 해볼게. 지금 얘도 짝수차 되네. 12y니까. 그럼 6의 제곱 36에서 마이너스 a c 요게 0이다. 풀면 되죠? 36 마이너스 4 플러스 4k는 0. 4k는 마이너스 30이니까 k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1번. 이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근호 안에 값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87번 볼게. 자, 이것도 똑같아. 얘는 그냥 바로 봐도 돼. 위에 개념이 별거 없어서. 일단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래. 이거 그럼 a, b 부호가 뭐야? 둘 다 음수. 그쵸? 기억하죠, 여러분? 이거 보다가 우리 저번 시간에 외운 거네 하고 적는 거야. 둘 다 부호가 음수네. 이렇게 적고. 근데 서사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그럼 해보면 되죠, 판별식? 해볼게. 얘 b제곱 마이너스 4 a c. 지금 여기는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다 판별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b제곱 플러스 4a야. 뭐 어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 b제곱은 일단 양수지. 제곱이니까. 근데 플러스 4a는 a가 음수니까 음수야. 그럼 양수 더하기 음수야.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모르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항상 두 실근은 아닌 거야. 니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c. 그러면 1 플러스 4ab네. ab 둘 다 음수잖아. 곱하면 양수라고.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네? 그럼 무조건 양수겠네. 그 다음에 디귿 b제곱 마이너스 4ac. 제곱은 당연히 양수. b는 음수인데 음수랑 곱했으니까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도 양수네. 그러면 서사 두 실근 갖는 애는 니은 디귿이 되겠네. 4번. 이건 졸려서 어떡해.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요?
관계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했잖아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근각에서의 관계 하면은 두 근의 곱은 얘는 뭐 알파 1, 베타 1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곱했을 때 A분의 C죠. 얘는 뭐 알파 2, 베타 2라고 할게. 곱한 거 A분의 C죠. 둘 다 양쪽 끝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근의 곱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A,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 A가 양수고 B가 음수거나 A가 음수고 B가 양수거나 뭐 등호는 뭐 아무데나 넣어줘도 상관없어. 양음이거나 양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거 볼게.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 근의 개수에 관해서 물어보면은 판별식을 써보면 돼. 첫 번째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1번일 때 만약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를 보자. 그러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면 일단 얘 양수죠? 얘 B가 음수니까 음이라서 양수죠? 얘 무조건 양수야. 언제? 1번 경우일 때. 1번 경우일 때 얘 양수야. 2번도 볼게. B가 음수니까 뭐 양수. A가 양수니까 양수 빼기 양수 곱하기 음수하면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음수라서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얘는 1번 경우일 때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실근 갖는 건 일단 맞지. 1번 경우일 때. 그럼 2번 경우일 때 볼게.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한번 요거 일단 봐보자. 일단 얘는 무조건 양수. A가 음수니까 음수 빼기 음수 하면은 양수 되겠죠? 양수 더하기 양수 돼서 양수 됩니다. 2번 경우일 때. 또 2번 경우를 다시 1번에 해보면 얘는 또 모르는 거 나오거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 결국엔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 맞지? 1번 경우일 때는 얘가 실근 2번 경우일 때는 얘가 실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엔 맞습니다. 시원아! 무슨 참. 자 디귿.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데 얘가 그럼 보자마자 판별식. 근데 지금 짝수차네.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구나. 그럼 B제곱은 AC보다 작네. 근데 B제곱은 양수지. 근데 얘보다 작으려면 얘 무조건 양수겠네. 일단 이거 알아두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지냐.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냐 이걸 물어본 거야. 얘도 볼게. 얘는 짝수차가 아니네. 그럼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이냐 이거 물어본 거야. 이게 맞는 게 아니고 얘가 요거면 얘는 요거냐. 그러면 B제곱은 4AC보다 작은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당연하지. 둘 다 양수인데 오른쪽에 4배 곱한대. 당연히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미 AC보다도 작은데.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죠. 5번. 자 그리고 이런 삼각형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 삼각형을 뭐 각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사실 1번, 2번, 4번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다 같으면 정삼각형,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 뭐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으면 피타고라스라서 직각삼각형. 근데 뭔지도 빗변의 길이가 C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도 나와요. 왜냐면 빗변은 여기잖아. 근데 항상 이 빗변의 요 알파벳은 어떻게 지은 거냐면 마주보는 각의 소문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인 거지. 요건 아는데 3번,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 누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이건 그림 조금만 그려봐도 아는데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생겼잖아. 내가 한번 C라고 해볼게. 중각삼각형은 요 C 부분이 중각이면 돼. 90도를 넘으면 돼. 예각삼각형은 요 C 부분이 90도를 안 넘으면 돼. 여기가 다 빗변이겠죠? 그럼 어때? 딱 봐도 당연히 중각삼각형의 빗변이 가장 긴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C제곱이 더 큰 거야. 중각삼각형 나머지 두 개 더한 거보다. 예각은 빗변이 가장 짧아. 셋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내용은 다 똑같고 그냥 한 별씩 계속 부재안으로 쓰는 거야. 자, 요 삼각형,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뭐 해야 돼? 한 별씩 0이다 하면 되겠죠? 근데 어때? 짝수차잖아. 그러면 해야지. 짝수차. C제곱 마이너스 A C 하면 되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제곱. 얘가 뭐래?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인 거죠? 그러니까 는 0이다까지 써줘야지. 그럼 마이너스 a 제곱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뭐야? 아,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얘들아, 우리 네 문제만 더 할 거야. 자, 595 통화했네. 자, 요거는 앞에서 배운 그런 곱셈 공식이 들어가 있어. 자, 얘도 천천히 봐봐. 일단은 기억니은 디귿하면 되는데 기억부터 볼게. 중근을 가지면, 그러니까 일단은 판별식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판별식 먼저 식 쓰고 그 다음에 걔가 0인지 뭐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런 거 체크해 볼 거야. 이거 보자마자 판별식 해볼게.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2배네. 그럼 짝수치 하면 되겠죠? 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면서 이해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 미지수 3개일 때 제곱하는 거 공식 외웠었지? 뭐였어? 일단 하나씩 제곱 다 써주고 그 다음에 2ab, 2ac, 2bc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근데 뒤에 3ab, 3bc, 3ca를 다 빼래.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겠지? 그럼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외운 공식 아니야? 얘 뭐랑 똑같았는지 기억나? 얘 어떻게 바꿨지? 어떻게 바꿨지? 유빈아, 어떻게 바꿨지? 지금 이거 다 까먹으면 어떡해? 얘 2분의 1에 a-b제곱 b-c제곱 c-a제곱 바꿨잖아. 이거 여기서 못 넘어가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했었어? 다 양변에 다 2배씩 했잖아. 그래서 앞에 맘대로 2배 해줬으니까 2분의 1 해줬고 2배씩 해주면 뭐 마이너스 2ab, a제곱, b제곱 해서 이렇게 되고 뭐 하나씩 둘씩 섞여서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었지. 이게 판별식이야. 지금 판별식 식만 정리한 거야. 그치? 그럼 이제 기억니은 디귿 해볼게.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그 말은 판별식이 0이라는 거네. 그걸 가지면 a, b, c는 다 같다. 이게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하려면 다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다 0이지. 맞는 말이네. 맞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럼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네. 그럼 생각해봐. 0보다 크려면 여기 A, B, C 중에서 하나만 서로 달라도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다 같으면 0이잖아. 근데 얘네 둘이 숫자가 달라도 어떤 차의 제곱이 되니까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다르면 돼. 요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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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또는이죠. 그리고가 아니죠. 하나만 달라도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맞네. 이름도. 그 다음에 디귿.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질 수 없다? 0보다 작을 수가 없냐? 이 말이야.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봐봐. 지금 제곱이잖아. 제곱수인데 어떻게 작을 수가 있어? 어떤 수를 다 넣어봐도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야. 다 같으면 0, 하나라도 다르면 양수. 그러니까 얘는 허근을 가질 수 없는 게 맞아. 이것도 맞아. 5번이죠. 자, 두 개만 할게 그냥. 자, 요거 우리 중딩 때 한 건데 수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알죠? 고 알파 베타 a분의 c 이렇게 되잖아. 사실 요거 차는 안 외워도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우리 근해공식 할 때 x는 마이너스 b의 폴마 2a분의 마이너스 b 폴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근이 나오잖아. 근해공식 할 때. 그럼 근 하나는 이 플러스일 때고 근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야. 그럼 각각 근을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 a분의 마비 마이너스 b는 사라져. 두 개 빼면. 그럼 남는 거 뭐야?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거에서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빼면은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2배가 돼버려. 그래서 약분 돼서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근데 차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절대값을 씌우면 돼. 차는
al파는 항상 절대값 씌워야 돼. 그래서 요 a에 그냥 절대값만 붙여준 거야. 이거 외울 필요 없어. 1, 2번만 알면 되고 3번은 그냥 안 외워도 직접 빼보면 나오는 거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 볼게.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근각역이라는 게 계속 나오지. 그럼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풀 거거든. 이런 거 보자마자 그냥 근각역수 관계 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1분의 3 그리고 우리 이제 1단원에서 곱셈공식 배웠잖아. 이 곱셈공식을 하나씩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전개해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럼 요거지. 요거니까 딱 집어넣어. 3 빼기 2 플러스 1 하면 2. 그러니까 1번 맞죠? 2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얘는 2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얘랑 같아지지. 또 집어넣으면 되지. 4 마이너스 10 2 8 2번도 맞지? 3번 곱셈공식 다 해보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서 뭐 해주는 거였지?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안 해오면 그냥 이 고1 나온 전체를 다 풀 수가 없어. 곱셈공식 파트가 아닌데도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2차 방정식에서도. 그러니까 알고 풀어야 되고. 그러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2 마이너스 10 한 번도 맞네. 4번 얘는 내가 이렇게 정리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 알파가 생기잖아. 그러면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생기잖아.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를 해주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나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남겨주는 거야. 이제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마이너스 11이라 4번도 맞네. 마지막 5번 통분의 알파 베타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겠네. 위아래의 알파랑 베타 각각 곱하면 그러면 분모는 3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4에서 마이너스 6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1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마지막 601번하고 시작. 여러분 지금 공부는 다 하고 있어요. 대박 사건 다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마지막 601번 하고 쉴 거야. 이거 다 적었어? 자 그럼 얘도 보자마자 적어봐. 알파 플러스 베타 뭐고 알파 베타 뭐야?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계속 그냥 모든 문제 다 볼 때마다 이렇게 적을 거야. 마이너스 1분의 1 a분의 c 이렇게 적고 풀 거예요. 자 알파 제곱분의 베타 세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모르잖아. 그럼 통분하는 거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통분해. 그럼 첫 번째 베타 제곱 곱했으니까 베타 5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곱했으니까 알파 5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거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분모는 알아. 분모는 뭐야? 2의 제곱이겠네.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근데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알아? 모르잖아. 우리 이런 거 외운 적이 없어. 그러면 대충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외운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안 해온 게 안 나와. 그러면 뭔가 얘네들을 곱해보면은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뭔가 다른 떨거지도 나오겠지. 그럼 빼면 돼. 그러니까 일단 구해볼게. 이렇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먼저 구해볼게. 그럼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1 마이너스 4니까 마3.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거 어떻게 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오
베타 이렇게 나오네. 그럼 나는 얘네만 알고 싶으니까 이걸 빼면 되겠죠? 이건 뭐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곱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요 빨간색 애들 빼줄 거야. 이렇게. 그럼 어때? 내가 아는 걸로만 다 구할 수 있지? 알파 베타도 알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고. 사장님 갑자기 정신 차렸네. 자 이제 그럼 집어넣으면 끝. 4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3,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5,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은 4,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4분의 15에서 4 뺀 거 11 이렇게 나옵니다. 4분 3번. 자 쉽시다 이제. 여러분 605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보자마자 근거계수의 관계 체크할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힌트로 A가 양수라는 걸 알려줬어?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다 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겠지. 그럼 그냥 내가 임의로 알파 베타 중에서 베타가 크다고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근데 지금 더했을 때 양수고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거는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라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베타가 양수겠지? 베타가 더 크다고 그냥 가정한 거야.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음수, 양수. 근데 더했을 때 양수, 그러니까 음수랑 양수랑 더했는데 더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거는 얘네의 절대값을 붙였을 때 양수가 훨씬 크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마이랑 3 이런 거지. 그럼 더해도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 붙였을 때 그 값이 양수인 애가 더 크다는 거다.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8이래. 그러면 항상 절대값이 있으면 불편해야 돼. 얘를 없애고 싶어야 돼. 뭘 하면 되냐면 그 절대값을 없애려면 제곱을 하면 돼. 절대값 없애는 방법이 엄청 다양한데 이게 첫 번째 뭐 방법이거든. 절대값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절대값이 있을 때 없애고 싶으면 제곱. 양변을 제곱하는 거니까 오른쪽은 64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 저저번인가? 절대값을 제거하고 싶을 때 안에 있는 애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거 했었잖아. 근데 알파가 지금 음수인 거 구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베타는 양수인 거 알아냈잖아. 그냥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임의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둔 거니까 알려주면 그것 따라서 해야 돼. 여긴 어차피 알파랑 베타가 바뀌어도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임의로 막 해도 돼. 알파랑 베타랑 바뀌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 구했잖아요. 집어넣으면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한 거랑 같죠? 얘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옵니다. 그럼 집어넣어보면 알파 베타 더한 거는 a 제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니까 12a 이렇게 되겠네. 이게 뭐야? 이게 64야. 인수분 해야지. a 제곱 더하기 12a 마이너스 64는 0. a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 어쨌든. 그러면 뭘로 하면 돼? 16 곱하기 4? 이걸로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플러스 6a야. 그럼 플러스 6a. 그럼 24니까 40. 이렇게 되겠네. 답은 4번. 천천히 이해를 꼭 하세요. 이거는 모의고사라서 살짝 어려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할 만한 어려움이었어. 됐지요? 자, 그 다음 606번. 자, 이것도 아까 그대로 했던 거야. 두 분의 합이랑 곱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바로 합이랑 곱한 건 적어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는 하고 여기선 대놓고 두 근을 알려줬네. 마3이랑 6. 그럼 그냥 이 두 근을 더하고 곱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첫 번째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그게 뭐랑 같아? 이 두 근 더한 거 3. 뭐야? a가 3. 이렇게 바로 나오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b네. a분의 c니까. 근데 얘가 뭐랑 같아?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18이랑 같네. 그럼 b는 18. 바로 나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두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뭐야? a분의 b잖아. a분의 c, 여기 c자리니까. 그러면 마 3분의 18 마 6. 너무 쉽네요. 3번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유형은 뭐냐면 근을 대입하여 구하기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근을 항상 임의로 알파랑 베타라고 두잖아. 그 근이 무슨 말이냐면 x에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럼 x에 알파를 넣고 x에 베타를 넣어도 그 식을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한 알파 베타를 이용한 식이 나오면은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x자리에. 해볼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x 자리에 근을 넣는 거야. 그 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베타 넣어봐.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베타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구하는 걸 살짝 봐볼게. 지금 3알파랑 알파분의 3을 봤을 때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나머지도 똑같이 써볼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랑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네. 요식을 변형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지? 나누기 알파를 하면 돼.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6 플러스 알파분의 1은 0. 어차피 0을 알파로 나누면 0이니까. 그럼 뭐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6이라는 거네. 이렇게 변형해서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냥 말하는 것만 들으면 너무 당연하고 별거 없어 보이거든? 근데 스스로 이렇게 나누기 알파를 해야 되는 거, 3으로 묶어서 얘를 구해야 되는 거,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베타를 하면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6 플러스 베타분의 1은 0.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도 6이겠죠? 그러면 18에다가 6 더한 거니까 24겠네요. 그쵸? 그 다음 오른쪽. 얘도 똑같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근데 또 알파 베타를 이용한 식이 있어. 복잡한 식. 똑같이 알파 넣고 베타 넣고 만족한다 해놓고 그 식을 변형하는 거야. 일단 알파랑 베타 x에 넣어봐.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지금 마이너스 2알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넘어가면 알파 되고 4 넘어가면 마사. 이렇게.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로 얘 식이 완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알파 자리에 베타 넣으면. 그쵸?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4에다가
됐죠? 다음 유형 19.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 똑같이 알파랑 베타 넣어서 해보세요. 자, 이거는 힌트를 주면은 알파 5제곱, 4제곱, 세제곱 있어. 묶고. 제일 많이 묶을 수 있는 게 뭐야?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베타도 세제곱으로 묶어야지 제일 크지? 너무 쉬워. 이것도 해보면 잘 나와. 이런 식으로 근 직접 넣어가지고 식 변형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알파 넣고 베타 넣어서 식 표현한 거예요. 얘는 그냥 묶기만 한 거야.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 요거. 어때? 비슷하게 생겼잖아. 지금 요 식을 통해서 얘를 만들고 싶으면 양면에 뭐 더하면 돼? 2 더하면 되지. 2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고 2 더하면 2가 되겠지. 그럼 즉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2다. 이렇게 되죠? 양면에 2씩 더하면 베타도 완전 똑같아. 왜냐면 그냥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알파랑 베타만 다르지. 그럼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알파 세제곱, 2베타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어때? 그러면 우리가 외운 세제곱 공식이 나오네. 이렇게 이제 넣으면 되지. 2로 묶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1분의 1,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는 1분의 마삼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만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0이겠네요 답이. 다음 623번. 마찬가지로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됩니다.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알파 넣고 베타 집어 넣은 거야. 그냥 x자리에. 근데 px가 뭐 저런 식일 때 베타 p 알파 더하기 알파 p 베타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베타랑 알파 곱하기 전에 p 알파랑 p 베타가 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x자리에 알파랑 베타 넣어봤어. 그럼 얘랑 얘를 합쳐보는 거야. 지금 알파 제곱은 으로 바꾸면 좀 간단해지겠지? 알파 제곱은 1 알파야. 베타 제곱도 똑같아. 그럼 이 알파 제곱 자리에 1 알파를 넣는 거야. 그러면 제곱 다 사라지고 1차만 남으니까 더 간단해질 거 아니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베타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똑같아. 5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베타 p 알파, 알파 p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베타를 곱한 거, 여기서 알파를 곱한 거 해서 계산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5알파 베타가 2개니까
뭐야? A분의 C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10. 이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네. 얘도. 그러면 8이겠네요. 바로 나옵니다. 4번. 자, 지금 이런 2차 방정식은 진짜 대부분 다 근각에서의 공식이거든. 우리 초반에 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유형 몇 부터지? 한 13? 14? 이때부터 계속 근각에서 나왔단 말이야. 판별식 아니면 근각에서야. 앞에서는 좀 계속 판별식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근각에서 할 건데 두 근의 비에 대해서 알려줄 때가 있어. 두 근의 비. 지금까지 뭐 비 알려준 적 없잖아. 이런 식으로 비일 수도 있고 위에서 보면은 뭐 차일 수도 있고 뭐 몇 배, n배 이런 거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근이 뭐 연속이다 이런 거 알려줄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근에 대한 조건을 알려주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알파 베타를 표현을 해야 돼. 두 근의 비가 2대 3인 거는 2랑 3인 게 아니고 비율이 2대 3인 거잖아. 그럼 대충 아무나 좋아하는 문자 써. 2a랑 3a 이런 식으로 나. 그럼 위에 적혀있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 방법 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근의 비가 m 대 n이면 뭐 m, 알파, n, 알파 이런 식으로 두고 뭐 k면 두 근을 알파, k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두고 n배면 알파, m, 알파 이렇게 두고 정수이면 연속된 정수이면 뭐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1 차이로 두고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근이 2a, 3a라고 뒀으니까 이제 근각에서의 공식 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지 말고 내가 2a, 3a라고 놨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거. 5a는 마이너스 a분의 b 10 바로 a 나오지? 그럼 이 두 근은 4랑 6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곱 24는 k 플러스 4다. a분의 c니까 k는 20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조금 많지? 자, 31번 할 거야. 또 지금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의 합이 9래. 절대값 없애려면 뭐 하라고 했지? 아까 우리 했던 거. 제곱하라 했지. 그럼 우리 보자마자 이렇게 절대값 보기 싫어. 절대값 어렵잖아. 그럼 제곱해야겠다 이런 생각해야 돼. 절대값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나중에 고학년이 돼도 항상 어려워요. 절대값 나오면. 제곱하는 습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자마자 근각에서 해야 돼. 이건 기본이야. 그냥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알파 베타는 A 이렇게 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값 보기 싫잖아. 제곱할 거야. 절대값 알파의 제곱을 하면은 그냥 알파 제곱이 돼. 없어져. 왜냐면 제곱이잖아. 그럼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뭐 음수든 양수든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냥 없어져. 그래서 일부러 제곱을 하는 거야. 없애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알파 베타 할 때 그 절대값은 안 벗겨져.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알파 원래 둘이 곱하면 이거잖아.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근데 어차피 각각 절대값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야. 그럼 합쳐도 상관없어. 둘 다 곱해서 여기가 음수가 나와도 어차피 마지막에 절대값 씌워주면 양수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거야. 곱하는 건 절대값 안 사라져요. 근데 제곱하는 건 사라진다. 요게 뭐야? 81. 양변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 해볼 거야.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이거 두 개 아니까. 어떻게 구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49에서 마이너스 2a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a 이렇게 하면 되죠? 알파 베타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요게 81이다. 이것도 처음 보는 거라 어려울 수 있어. 우리 이런 문제는 안 풀어봐서 천천히 봐. 자, 그러면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겨줄 거야. 그리고 지금 같이 2가 있잖아. 그러니까 2로 묶어볼게. 절대값 a 빼기 a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49를 넘겨볼게. 뭐야? 50, 32? 이렇게 되네. 81에서 49 뺀 거야.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는 a를 찾아야 돼. a를 알아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고 알파 베타도 알게 되잖아. 그럼 얘를 결국 구할 수가 있어. 얘 정리하면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두 개 알면 답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나 a를 찾아볼게. 얘가 몇이어야 될까? 절대값 a 마이너스 a가 16이면 돼. 16. 그치? 그럼 이제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 안에 미지수가 다른 수야. 그럼 제곱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고 그냥 얘만 벗기면 돼. 그럴 때는 또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나누면 돼. 우리 이것도 했었잖아. 안에 있는 a가 양수이면은 그냥 그대로 a로 나왔고 안에 있는 애가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왔어. 근데 만약에 안에 있는 애가 양수라고 쳐볼게. 그럼 a로 나오잖아. 그럼 a 빼기 a가 돼서 0이 돼. 이게 16이랑 같을 수가 없지? 그치? 당연히 절대값 a에서 a를 뺐는데 그게 양수면은 0이 나와. 둘이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요렇게 나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럼 a가 마팔이 되지? 그럼 실제로 음수 맞지? 아, a 마팔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 하나만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눠서 풀면 돼. 두 개 있을 때는 제곱하고. 그럼 이제 다 했네. 그럼 요거 마팔이니까 얘 구해보면은 마팔 마칠 풀 1 마이너스 14 2번. 자, 633.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각계수 한번 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고, 알파 베타는 뭐고. 얘도 모의고사라서 조금 헷갈려. 얘는 좀 다른 방식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뭐 제곱해도 되지만 얘는 내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걸 구하고 루트를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은 내가 이렇게 제곱 벗겨지면서 절대값 씌운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걸 구하려면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먼저 찾아. 이거 할 수 있어. 왜?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다 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4알파 베타 했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오잖아. 그러면 제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난 뭐 구해야 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루트 씌우라고. 양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제곱 사라져. 그러면서 절대값 씌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하나, 내가 루트 씌울 때 항상 뭐 하라 했어? 풀마 붙이라고 했지. 풀마. 이렇게 하라 했었잖아. 근데 얘는 절대값이야. 절대값. 그러면 플러스야. 무조건 플러스야. 마이너스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떼고. 그러면 4로 묶으면 4 뺄 수 있지 않아? 루트 4 뺄 수 있잖아. 4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가 되니까 이 앞으로 뺄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지. 요게 보다 12보다 작다. 그럼 결국엔 루트 a제곱 플러스 b는 6보다 작다. 요게 되겠네. 요게 되는 거네. 근데 a랑 b는 둘 다 자연수래. 둘 다 1보다는 커야 돼. 0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연수 문제가 나오면요. 그럼 무조건 노가다가 많아. 자연수는 사실 1부터 뭐 몇 가지 별로 안 돼. 다 해보는 게 대부분 많아. 이거 기억해야 돼. 실수인지 자연수인지에 따라서 해보는 게 달라져요. 자연수니까 직접 해보라는 소리야. 어떻게? A에 1부터 해보라는 거야. 이거 양변 제곱할게. 루트 없애기 위해서. A제곱 플러스 B는 36보다 작아야 돼. 보기 편하게. 그럼 A가 1일 때 B는 35보다 작아야 돼. 그치? 1이니까 넘어가면. 그럼 B의
지금 이거 가능한 순서상 몇 개인지 총 구하는 거야. 총 개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구하는 거야. 일단 A가 1일 때는 가능한 순서상이 34개. 1,1, 뭐 1,2, 1,34까지.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4니까 4 넘어가면 32보다 작은 거죠. 그럼 가능한 순서상 31개. A가 3일 때는 9니까 넘어가면 36에서 9 빼면 27. 26개. 이게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냥 해서 다 더하면 돼. 4일 때는 4, 4, 16이니까 빼면 20, 19개. 5일 때는 25니까 11보다 작은 거라서 10개. 6일 때는 어때? A가 36, A 제곱 36이 되니까 B가 0이 되잖아. 그럼 B는 자연수가 아니지? 여기서부터 만족 안 하는 거야. 그럼 이제 34 더하기 31 더하기 26 더하기 19 더하기 10 하면 되죠? 다 하면 120개가 나옵니다. 다 더해보면 120입니다.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딱 2개만 하고 끝낼 거야. 2개 다 쉬운 거야. 대표 문제라서. 1형 18번. 자, 요런 말이 있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잖아. 2랑 마이너스 2. 이런 거네.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른 거. 요런 형태면 자, 위에 봤을 때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서 두 근을 더하면 0이 되고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가 된다. 왜냐면 부호가 다르니까. 그걸 참고하자는 거야.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0이야, 0. 그럼 이거 참고하자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게 0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 그럼 요거잖아. 요게 0보다 작다래. 왜? 둘이 부호 다르니까. 풀 마이니까. 0보다 작다. 그럼 일단 a는 3보다 크다. 이거 알아낼 수 있고 요거 인수분해 하면 a 2개 나오는데 3보다 큰 거 고르면 그냥 끝이지. 인수분해 해볼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바꾸고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a는 5랑 마일이 나옵니다. 근데 3보다 커야 되니까 5가 답이겠네. 바로 답은 5. 마지막 37번하고 끝. 힘내. 자, 얘도 얘들아 진짜 마지막이야. 자, 얘도 근각에서 공식 한번 해볼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2. 알파 베타는 3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도 그냥 아니 똑같아. 그냥 이거 하고 얘 구하래. 그럼 어떡해. 곱셈공식 활용식 써야지. 이거 뭐였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이거 오늘만 진짜 한 10번 했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고 내가 구한 근각의 수 이거 집어넣는 거야. 그럼 8 마이너스 3에다가 3분의 K에다가 곱하기 2. 그럼 8 마이너스 2K 이게 되겠네. 근데 이게 10이래. 그럼 K 바로 구할 수 있죠? K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8 더하기 2는 10이니까. 답은 3번. 자, 고생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클래식 시간은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가가지고 일단은 힘드니까 좀 쉬다가 네. 서원이는 앞에를 안 풀어가지고 앞에부터 하면은 안 끝나거든? 그냥 오늘 해야 되는 거 보고 그리고 앞에는 좀 천천히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요. 힘도 되게 뜨거워. 네, 여기. 아니 저기. 따뜻한데? 우리 106까지였나 숙제가? 페이지 8. 570